이게 진짜 옳은 말이거든요. 이게 상호관용과 예, 예. 제도적 권한 행사의 절제, 제도적 절제. 이게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게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하는데 강력한 반론 중에 하나가 상대방이 나를 인정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걔를 존중해 줄 수가 있냐 이거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맞아요. 예수님도 아니고 나보고 죽어 없어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만 계속 반용을 하고 그러면은 집권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집권하면 뭐해?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 경우에 참 어렵지 않나요? 저는 사실 이렇게 유시민 이사장님께서 이야기해 준 게 그 유시민 선생님도 자유주의자고 저도 자유주의자지만 자유주의 안에 있는 딜레마예요. 관용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관용할 것인가. 그러니까요. 예. 불관용은 관용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참 어렵거든요. 이게 정의로운 전쟁론에 들어가도 정의로운 수단을 안 쓰는 사람은 안 쓰는 상대와 어떻게 정의로운 전쟁을 할 것인가. 이게 뭐 사실은 우리 기본적으로 뭐 모든 정치 행위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 중 상황 중에 하나거든요. 아니, 경기하는데 저쪽에서 반칙으로 막 눈에 모래 뿌리고 흙 뿌리고 돌 던지고 하는데도 계속 나는 그냥 규율대로 이렇게 싸워야 저쪽도 언젠가는 나를 관용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요. 근데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저쪽에 관용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싸워야 이긴다는 거예요. 그때는. 예. 그렇게 싸워야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례들을 여기서 또 이제 내부에서 들어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근본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사람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싸울 것인가. 남의 손이 더럽다면 내 손도 더럽힐 것인가. 이제 그 질문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렇게 싸우면 안 된다. 결국은 민주주의를 원하고 한다면 여기서 민주주의를 지탱시키고자 한다면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의회와 제도와 법의 천착에서 그것을 가지고 싸우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룰을 지키려고 그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예. 현장에 가보세요. 그게 되나. 이분들도 현장에 계신 분들은 아니죠. 사실.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예. 그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 됐을 때가 저는 2004년. 예,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제 선관위에서 그러니까 뭐 이런 말씀하신 거잖아요. 잘 될 수만 있다면 네. 합법적인 범위에서 뭐라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를 이제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정확하게 소지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내놨고 근데 그걸로 탄핵소추를 이제 그렇죠.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이제 비슷하게 겹쳐졌냐면 취임 1년 만에 네. 왜 겹쳐졌냐면 원래부터 노무현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정치 파트너로 인정할 생각이 없던 의회에서 위법 소지가 있다는 말 듣고 위법이네? 그러면은 헌법에 보니까 탄핵소추 대상이 되네? 그리고 우리가 의석수가 되네? 그럼 하자. 이게 법적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죠.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도 그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토론하고 표결해 주면 안 되냐고. 헌법재판소도 또 있으니까 그거를 몸으로 막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저한테 전해오셨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현명하신 거죠. 절차대로 가라. 절차대로 가면 우리가 이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거죠. 근데 그게 역으로 보면 그때 그런 이제 사실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그 상황이 절제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걸 다 쓴 거죠. 저 이제 그쪽 상대방이 맥시멈. 네, 맥시멈으로 쓴 거죠. 사실. 200%. 그러니까 의회가 절제를 안 하고 절제를 권한이 있을 전혀 안 했던 그러니까 제가 거죠. 말씀드린 대로 거군요. 절제는 대통령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의회 야당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절제라는 거는. 그러면 여론조사는 70%나 그러고 예. 탄핵감은 아니라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했던 거죠. 그때. 근데 이제 그게 아이러니컬한 게 제 생각에는 물론 이건 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오히려 그때 그걸 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쉽게 됐을 수도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우리가 역사상 처음 하는 일이다 그러면 저항이 있었을 수 저항이 있죠. 있거나 아니면은 그 탄핵을 담당했던 여러 행위자들이 두려웠을 수 있죠. 지나치다 이런 입장이 어떻게 나왔을 감히 수도 있고. 대통령을 끌어내릴까. 근데 이미 이런 경험이 있는 생각을. 거잖아요. 전례가 있잖아요. 멀지 않은 저 과거에. 약간 소름 돋는데. 그건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약간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뭐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냐면 아니 선거법 위반 가지고도 탄핵을 했는데 탄핵 과정으로 갔는데 이거는 당연히 탄핵감이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때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문을 보면 취지가 그거예요. 그냥 그 교통법규 위반을 했다. 근데 경미한 위반이라 운전면허 박탈까지는 이거는 곤란하다라는 게 기각 사유예요. 그러니까 전혀 노무현 대통령이 그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됐다든가 헌법에 저촉이 안 됐다든가는 아니었어요. 일부 그렇죠. 이 탄핵소추 사유 중에 일부는 인정을 했어요. 헌법재판소가. 근데
공무원의 해임 사유가 될 만큼 중대한 위반이냐라는 면에서 그렇게 중대하지 않다고 봐서 기각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중대하다고 봐서 공무 형법적인 그런 유무죄와 무관하게 이것은 공무원이 자기의 직책을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고 봐서 파면 결정을 한 거고요. 예. 근데 문제는 그걸 대주장은 그걸 절대적인 기준으로 판사들이 했겠냐라는 거죠. 상대적인 게 있는 거죠. 상대적인 2004년에 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문서가 있잖아요. 이건 아니었다. 그럼 이제 이 정도는 아닌데 그럼 지금은 어떠냐. 기준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책에서 얘기하는 얘기랑 딱 맞아떨어지는 게 2004년에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하려고 했던 집단이 무리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예. 합법은 맞은데 합법적인 행위긴 한데 근데 절제를 안 한 거예요. 그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례가 되는데 국회의 권한 범위 안에 있는 일이다. 이게 옳든 그르든 간에 그러면 국회법 절차대로 이것이 진행되도록 하는 게 맞지 않냐는 게 대통령의 의견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대통령이 올바른 판단을 했고 법 절차대로 가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은 이 책이 하는 조언과 똑같아요. 그렇죠. 이 책도 그냥 절차대로 가라. 법과 그걸 예, 그렇죠. 지키면 반드시 그걸 지킨 쪽이 이기는 게 현실적으로 많은 케이스다라고 이제 그렇게 사례를 진작에 좀 설명하고 써주시지. 있거든요. 그래서 2004년도에 우리가 그 울고불고 하면서 뒹굴고 안 했을 텐데. 근데 그때는 울고불고 뒹굴고 하는 게 정상이었던 거죠, 사실은. 예. 왜냐하면 상대방이 그렇죠. 우리를 말살하려고 하는구나라고 맞습니다. 느꼈거든요. 네.